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미주알 코주알 시간에는요, 지금 한창 바쁘신 분들 많죠. 회계사분들. 지금 이제 세금 신고 마감이 원래는 4월 15일이었는데 5월 17일로 연기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에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을 풀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상엽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세금 신고 좀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중요한 내용들 정리해 주신다고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정리 좀 해주십사. 예, 우선 지금 방금 홍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금 마감 기일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4월 15일인데 5월 17일로 연장이 됐고요. 네. 5월 15일, 16일이 아마 주말인가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세금 보고에서 연장되지 않은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estimated tax, 그러니까 내년도 세금을 미리 내는 부분은 5월 17일로 연기가 된 게 아니라 그래도 스틸 4월 15일입니다. 그래서 4월 15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내는 estimated tax는 연장되지 않았다. 네. 좀 늦게 낸다고 해도 페널티가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지만 작은 금액이지만 일단 그 날짜는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 세금 보고의 마감은 이번에 연장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지금 내셔널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우 좀 늦게 파일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연장을 하고 늦게 파일했을 때 이게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페널티를 다 웨이브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인 세금 신고만 지금 연장이 된 거고 나머지는 거의 다 연장이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UI, Unemployment Insurance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뭐 올해 들어가지고 인컴택스를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닝플로먼트 받은 거를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금을 띄었는데 얼마 띄었는지도 확실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받은 그 서머리 편지를 잊어버리셨든지 아니면은 아예 받지를 못하셨든지 그런 경우가 인컴택스 하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웠었는데 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 받은 돈 중에서 1,200불까지는 연방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제 얼마 전에 통과한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에서 그렇게 그 말을 했죠. 예, 연방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IRS의 텍스 폼도 아직 바뀌지가 않은 상태고요. 네. IRS가 이 텍스 폼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그 폼이 안 바뀌면 그 표시를 어떻게 해요? 네, 지금은 한시적으로 Unemployment Insurance를 보고하는 그 바로 밑에 라인에 거기 원래 Other Income 넣는 데인데 그 바로 밑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Other Income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맞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이 법이 통과하기 전에 1,200불 이상 1,200불까지가 원래 뭐 세금을 내는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텍서블 인컴을 해가지고 미리 세금 보고를 했었던 사람들은 어멘드 하지 말고 기다려라. IRS에서 지금 어멘드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RS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리펀드 책을 다시 보내주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뭔가 뭐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서 다시 어멘드를 하라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어멘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연방정부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그 결정된 것이 지금 벌써 3월 달인데 지금 결정이 되다 보니 대부분의 주정부들이 그 결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태가 생겼어요. 더군다나 이제 주정부들은 예산안을 이미 다 확정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로 해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은 다른 데서 뭐 예산을 전용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들이 우리는 못하겠다. 연방정부 룰을 따라가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지아 같은 경우는 그런 물결에서 언제나 항상 제일 늦게 발표를 하는 주이거든요. 그래서 뭐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조지아 주 정부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텍서블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연방정부는 난 텍서블인데 조지아는 텍서블이다. 라고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그게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러신 분들, 그거 받으신 분들은 인컴 텍스를 좀 확정될 때까지
쥐고 있는 방법도 있고, 네. 아니면은 지금 보고하고 나중에 조지아의 그 결정에 따라 가지고 어멘드를 하든지 아니면 돌려내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자 입장에서 판단을 할 때도 사실 지금 회계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텍서블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게요. 조지아주에서 이 예산을 전용을 하려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의회 회기가 이제 끝나거든요. 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회기 안에 이걸 처리하기가 사실 만만치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노동부, 이 언임플로이먼트를 집행하고 있는 주 노동부가 미안한 얘기지만 일을 지금 열심히 안 하세요. 지금 재택근무를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아무래도 휴가를 가야 되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이제 관심 많은 내용이죠. 1,400불. 1,400불 얘기만 하면 다들 너무 관심이 많으신데. 이거 뭐 이미 많이 받으셨죠? 지금 벌써.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2020년 것을 2020년도의 인컴 텍스를 기준으로 주는 것이 원칙인데 2020년도를 아직 파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2019년도를 기준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역시 2021년도에 줘야 되는 크레딧을 미리 주는 어드밴스 크레딧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히스토리를 봐서는 2019년이나 2020년 거 기준으로 줬다가 나중에 2021년도에 그 자격이 상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서 지금까지로 보면은 상실이 돼도 그냥 다시 돌려내라 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그 확정적으로 다시 돌려내는 법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2020년도가 기준으로 주는데 만약에 2020년도 파일 안 했으면 2019년도를 기준으로 지금 돈을 주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과 2020년의 인컴 상황이 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부양가족 상황이 바뀌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2019년도가 더 유리하게 되면 2020년 거 인컴 텍스를 파일하지 뭐 고의가 됐건 뭐 실수가 됐건 파일하지 못했을 경우에 2019년 것을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는 인컴이 한 15만 불 정도였었기 때문에 풀리 다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2020년도에 인컴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래서 그런데 내가 뭔가 이유로 해가지고 파일을 안 했다면 2019년 걸로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나중에 IRS에서 어떻게 그 조정을 할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뭔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부양가족이 많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부양가족이 없어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IRS가 나름대로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그 부양가족이 2020년도에 부양가족이 더 이상 되지 않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이 리펀드를 지금 발행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고 홀드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을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은 irs.gov의 웨브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그렇게 많은 거를 타이핑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본인의 기본 정보만 집어넣으면은 지금 EIP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홀드 됐는지, 아니면 뭐 펜딩 중인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소셜 1차, 2차 스티뮬러스 페이먼트만 해도 소셜 시큐리티가 있는 사람들만 해당이 했었는데 이제 소셜 시큐리티가 아니라 텍스 아이디 넘버. 텍스 아이디 넘버가 있는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가 있는데 한 분은 소셜 넘버가 있는데 다른 한 분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싱글로 보고를 했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뭐 텍스 아이디 넘버도 조차도 없어가지고 그냥 뭐 클레임을 못하고 있는 경우였었다든지, 이런 분들 텍스 아이디 넘버 받기만 하면은 보고하면은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 텍스 아이디 넘버는 서류 미비자들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번호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서류 미비자들한테도 이런 경기부양 체크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진영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되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당장 요 몇 주일 사이에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누락되면은 내가 영영 그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번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2021년도에 받아야 될 돈을 미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데 뭔가 이유로 해가지고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세금 보고를 나중에 2021년도 거 내년에 하잖아요. 네. 그때 가가지고 못 받으신 분들은 또 신청하면 받는 겁니다. 그리고 IRS는 이미 이번에 한 2, 3주 사이에 모든 1,400불짜리 IRS가 지금까지 아이덴티파이 한 네. 그런 사람 텍스페이어들한테는 다 이슈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중 내내 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는 인컴이 좀 만약에 16만 불이면 하나도 못 받거든요, 지금. 지금은 그렇죠. 네, 예, 부부의 경우에 16만 불 하나도 못 받는데, 그때는 16만 불이었었는데, 2020년도 세금 보고는 내가 14만 불밖에 안 된다. 아니면 5만 불밖에 안 된다. 빨리 신고해야죠, 그러면. 예, 빨리 신고하지 않아도, 네. 신고만 하시면은 1년 내내 주겠다고 IRS가 약속을 했으니까, 언제든지 하시면은 해당이 되면은 받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합법적으로 텍스 플랜을 할 수도 있겠죠. 올해 인컴 텍스를 해보려고 하니까 16만 불이 넘었더라. 그래가지고 전혀 못 받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불법이 아니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컴을 줄이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일단 IRA가 있죠. 네. IRA는 4월 15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경 써야 됩니다. IRA라든지 아니면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4월 15일까지 그 HSA 어카운트에 돈 집어넣으면은 그만큼 인컴이 줄어들게 돼 있고요. 그리고 프로핏 쉐어링이나 디파인드 베네핏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 2020년도에 인컴 텍스를 준비를 하면서 2021년 지금 2021인데 지금 그런 플랜을 셋업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지금 그런 플랜을 셋업을 해가지고 거기다 돈 집어넣어서 인컴을 줄이면은 15만 불 이하로 떨어지면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법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당연히. 포뮬라가 그러니까 그 포뮬라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맞출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프로핏 쉐어링이나 디파인드 베네핏은 4월 15일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원하시면은 9월 15일까지 연장해가지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거 듣고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9월 15일까지요? 상당히 시간이 여유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컴 텍스 보고를 하지 않고, 뒤로 미루다가, 이 프로핏 쉐어링 디파인드 베네핏을 다 확정짓고 난 다음에 인컴 텍스를 파일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인컴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받으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돈이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지만 또 어떤 분들은 통장으로 안 들어오고 다른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도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데 이 인컴텍스 서류에 그 뱅크 어카운트가 프린트되는 칸이 있습니다. 그 칸이 공백으로 비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칸은 내가 IRS에서 리펀드를 받을 때만 표시가 되게 돼 있고요. 회계사가 거기다가 뱅크 어카운트를 집어넣어도 돈을 내야 되는 경우는 그 칸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돈을 내는 어카운트가 이미 IRS에 등록이 돼 있을 테니 그쪽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IRS에서는 이전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 리펀드를 그 은행 어카운트로 넣어줬었고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컨펌하고 난 다음에나 보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이나 2020년도 지금 세금 보고를 하면서 뱅크 어카운트로 IRS 리펀드를 받게끔 신청하신 분들, 그리고 그 돈을 아무 문제 없이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IRS가 이번에 EIP 1,400불을 은행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가 비어 있는데 회계사님이 실수해가지고 내가 체크로 받잖아요. 이렇게 불평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은행으로 다이렉트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체크가 집으로 오겠죠. 1,400불짜리 체크 올 거고요. 가족 한 명당 1,400불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저는 아직 그런 경우는 못 봤는데 EIP 카드라고 하는 데뷔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카드를 보내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보도자료 사진에서만 봤습니다. 사진에 나왔나요? 실제로는 못 봤고요.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데 네. 이번에 그 근로소득이 줄어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은 어느 한도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 그 많이 받는 크레딧 중에서 근로소득세 공제, 그러니까 earned income tax 크레딧이라든지 네. 아니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로소득이 어느 한도 이상으로 줄어들면은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어닝플레먼트 받은 거는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럴 때 2020년도의 근로소득이 아니라 2019년도의 근로소득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번에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에서 정의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2019년 거를 다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네. 2019년과 2020년도를 다른 회계사를 네. 와 같이 일을 하실 경우에는 네. 그 회계사는 2019년도에 그분의 근로소득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네. 네. 모르니까 그 회계사님이 뭐 2019년도 인컴택스 좀 봅시다. 거기에 근로소득 얼마 됐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경우도 있겠고 너무 바쁘시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불가피하게 회계사를 바꿔서 다시 보고한다고 하면은 전년도 인컴택스 카피를 항상 같이 첨부해가지고 그 회계사님이 그거를 리뷰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그러니까 그 소득이 좀 많을 때가 유리한 건가요? 적은 게 유리한 건가요? 그 양쪽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레인지에 들어갈 때가 이거 사실은 약간 영업 비밀인데 네. 알겠습니다. 어느 레인지에 들어갔을 때가 제일 좋은데 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맥시멈으로 받는 것은 레인지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2019년 이제 세금 신고는 이미 한 거니까 바꿀 수 없는 거지만 2020년 거는 이제 하실 거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지혜를 그렇죠. 발휘할 수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이제 2020년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할 것인지 아니면 5월 중순까지 기다렸다가 막판에 하실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연장을 시켜볼 것인지 이런 그 작전이 지금 필요한 전략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사님들하고 연락하셔서 본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도움 말씀 주신 이상엽 회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